이제 이 공유기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풀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NAT라고 부르는 기술입니다. 네트워크 어드레스 트랜스퍼죠. 근데 이 NAT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공유기에서만 쓰는 기술은 절대 아닙니다. 옛날에는 이 NAT라는 기술을 마스코레이드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마스크를 씌운다는 거죠. 192.168.10.24라는 주소가 있는데 이벤트가 발생하면은 이 주소는 200.10.116.10. 이렇게 변환을 한다. 이래서 이제 마스커레이드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이제 NAT를 만들면서 그냥 마스커레이드 기능까지 전부 다 넣어진 겁니다. 그러면 이걸 도대체 어떻게 쓰느냐? 굳이 이런 기술이 아니더라도 어떻게 쓰이느냐?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지금 여기 보이시는 그림은 이제 네이버와 구글. 만약에 IP 주소는 아무 숫자나 적은 거긴 한데 두 명이 이렇게 비밀리에 서로에게 정보를 쏘게 되었다고 이제 가정을 해보는 겁니다. 지금은 공인사설 제가 나눠서 적어놨는데 만약에 이것도 다 공인이 다 된다고 할까요? 바로 그러니까 어디서든지 이렇게 통신이 가능하고 어디서든지 이렇게 통신이 가능하다고 치고 한번 그렇게 비유를 들어볼까요? 만약에 이제 지금 여기 보시는 클라이언트는 공격자입니다. 만약에 이제 제가 해당 서버에 그 네이버나 구글에 이제 접속이 쉽게 바로 된다면, 그러니까 그 전용망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웹페이지처럼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그런 망에서 데이터를 주고받는다면 이것은 심각한 보안의 문제를 야기하겠죠. 이쪽에서는 이제 여기서도 접속할 수 있고 여기서도 접속을 할 수 있고, 특히 뭐 중간에 가로채기 위해서 배치되는 게 출발 IP 주소, 도착 IP 주소도 그대로 찍혀있기 때문에 그 주소만 바로 필터링 해서라도 데이터를 그대로 알아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사실이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지 않고요. 지금 보시면은 추가적으로 제가 사설 IP를 똑같이 적어놨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와 관련해서 의문을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IP 주소는 똑같으면 안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니죠. 이거는 왜냐면 내부에 있는 가상의 그런 대역이고 전혀 문제점이 없습니다. 어차피 이 IP 주소가 다들 뿌려져 있는 주소일 거니까요. 이 사설 IP 주소는 이 내에서만 쓰이는 주소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는 겁니다. 이 주소는 여기서 절대로 알 수가 없고 얘도 절대로 알 수가 없죠. 자, 이렇게 하지 않고 이제 이 라우터나 또는 아니면은 중간에 서버를 하나, 포워딩 서버, 이제 NAT를 걸어놨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제 이 서버에서 구글로 여기서 여기로 보낼 때 항상 이제 해당 이 공인 IP 주소로 바뀌어서 보내진다 라고 걸어놓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는 이제 이렇게 들어왔을 때 만약에 출발지가 이 네이버 주소였다면 이제 항상 이 서버로 보낸다 라고 해놓고요. 반대로도 마찬가지로 이제 네이버로 가기 위해서는 항상 이 주소로 바뀐다 해놓고요. 네이버 측에서도 만약에 구글 이 주소로 도착했으면 항상 이쪽으로 보낸다, 이렇게 걸어놨다고 생각을 해보죠. 포워딩 서버가 됐든 이 라우터가 됐든 얘네들은 무조건 출발지가 정해져 있는 그 부분에서야지만 이쪽으로 보내게 됩니다. 이쪽은 보내기가 불가능하다는 거죠. 만약에 여기서 굳이 공격을 할 거면은 물리적인 수단이 좀 동반돼야 되긴 합니다. 여기까지 가서 뭐 접근을 하든 뭐 그런 게 있어야 되긴 하는데 엄청 이야기가 복잡해지죠. 하지만 이 방법은 딱 봐도 단점이 좀 보이죠. 좀 미리 약속하는 것도 절차가 복잡할 것 같고, 그죠? 해당 기법은 망분리라고 하는 기법입니다. 실제로 많이들 쓰이고 있어요. 이거는 실제로 연결이 되고 있죠. 이 네이버 서버와 구글 서버는 지금 통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사실상 분리된 것과 마찬가지죠. 이런 예제도 있다는 것을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라우터 스위치를 조금만 더 자세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스위치는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같은 범위 안에 있는 그 범위에서 통신이 가능하게 해줍니다. 이때 같은 범위를 보통은 내부 네트워크다 이렇게 부르는 사람이 많다고 했죠. 그런데 앞에서 서브넷을 설명을 할 때 브로드캐스트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 브로드캐스트라는 말은 많이들 책에서 우편 배달부 얘를 많이 듭니다. 이 브로드캐스트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이 스위치에서 잠깐 이렇게 왔다가 어디로 보낼지를 판단해서 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편 배달부가 이제 우편을 잠시 모아놔야 되잖아요. 어딘가에 보내기 위해서는 우체국이 되겠네요. 그죠? 그럼 우체국도 당연히 우체국 지역 주소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편지들 뭐 보내겠다 하면은 그거를 저희는 친구 주소를 적어서 내지만 중간에는 무조건 우체국을 거치지 않습니까?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시면 굉장히 흡사한 이야기입니다. 브로드캐스트가
결국은 IP 주소가 하나 필요로 하고요. 이제 정확히 어디에 뿌릴지, 이 내부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는 호스트 중에 누구한테 뿌릴지를 판단할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VLAN과 관련된 그 스위치의 개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트렁큰 포트, 포워딩 포트 막 이렇게 부르는 것도 있고요. 이것과 관련해서는 다음에 언젠가 기회가 될 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라우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짚고 넘어가 볼까요? 라우터는 라우팅 프로토콜이라는 개념을 조사하면서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짚고 넘어가면 편리할 개념이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는 이제 그런 말을 했죠. 이제 뭐 라우팅 테이블이라고 부르는 공간에 지도가 저장되어 있다고요. 이거는 흡사 지도와 같습니다. 여기로 가려면은 이런 방향으로 가라 이렇게요. 그럼 이 지도는 누가 그리느냐? 라우터 안에 있는 라우팅 프로토콜, 그러니까 일종의 소프트웨어죠. 근데 이때 지도라는 거는 최종 목적지와 관련된 지도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에서 이제 이쪽으로 가기 위해서 이 라우터가 이제 판단을 했습니다. 여기로 가려면은 어디로 가야 되느냐? 정보가 없어요. 모릅니다, 사실. 자, 이거를 재기적으로 반복을 하는 겁니다. 라우터 얘는 아냐? 모릅니다. 얘도 모르고요. 얘도 모릅니다. 얘는 알아요. 직접 연결되어 있는 라우터는 이걸 알 수밖에 없습니다. 직접 커넥션 되어 있는 라우터는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이쪽으로 가야 된다라는 정보를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전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이것을 물려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갱신을 하는데도 계속 상호교환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뭐 이런 의문이 드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 굳이 이렇게 연결을 복잡하게 해놓지?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뭐 이렇게 이 중간 자리 비워도 통신은 이루어지지 않을까? 왜 굳이 이렇게 해놓는다면 이거는 좀 더 높은 분들이 결정하는 거겠죠. 왜 이렇게 연결이 복잡하게 되어 있느냐? 저희가 이 최단거리를 만들어 놓는 건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라우터가 죽거나 뭐가 선이 끊어지거나 하는 것도 고려가 돼야 됩니다. 이거는 라우터의 이중화라는 개념인데, 이제 라우터가 뭐가 죽었거나 아니면 갑자기 살아났거나 추가되었거나 이런 상황 속에서도 라우팅 테이블이 이쁘게 계속 갱신이 돼야겠네요. 이런 방법을 통해서 이제 된다는 점,